자, 전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압이라는 개념. 자, 일단 이걸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정리할 건데, 비유법까지 좀 다시 해볼게요. 자, 먼저 배경이 되는 어떤 지식입니다. 첫 번째, 전류는 I라고 표시하고 단위가 암페어죠? 또는 미리 암페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이라는 녀석은 V라고 표시하고 단위도 V를 쓰죠. 볼트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항이라는 세 번째 요소 R이라고 쓰고 단위로는 ohm을 쓰죠. ohm을 씁니다. 전류는 뭐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하의 흐름. 흐를 수 있는 전은 자유전자밖에 못 흐른다. 얘기했었습니다. 설마 시기 없나요? 자, 두 번째, 전압이라는 개념은 일단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줄게. 복사해서 일단 설명 선생님이 칠판에 나올 거니까 칠판 보세요. 전압이라는 건 전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다른 말로 에너지입니다. 자, 저항은 전하를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전하를 못 가게 방해하는 겁니다. 아예 못 가게 할 수 없어요. 방해하는 것으로 방해하는 거. 전부 다 정의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전하가 흘러가고 전하가 잘 흘러가게끔 밀어주고 전하를 못 틀게 하고. 어쨌든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저 전하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뭐에 비유했냐? 비유를 뭐에 했냐? 자,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물이 흐르는 것을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건 뭐에 비유했냐? 그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밀어줘야겠죠? 수압 또는 얘를 밀어주는 에너지라고 비유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항은 뭐에 비유했냐? 물이 못 들어가게 어쨌든 막아주는 물체, 돌 같은 걸 비유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사람에다가 얘를 또 비유했죠. 사람이 흘러가는 거 비유했었고요. 사람을 밀어주는 에너지, 푸시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전압이라는 건 어떤 역할도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 다시 전하가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되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압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하를 밀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밀어서 어디까지 밀어줘야 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그게 전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항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 깡패에다가 비유할 수 있어요. 깡패 비유했죠? 이 비유법이 굉장히 전기를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전압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전압. 자, 전압을 이해할 때 필수적으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수압이에요. 수압과 전압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수압과 전압을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이 그림 기억합니다. 그림. 자, 여기 왼쪽에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물통이 있어요. 두 물통이 아래쪽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물통 사이에서는 콕이 있어서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자, 왼쪽에는 물을 가득 담아요. 오른쪽에는 물을 이만큼만 담아요. A 물통, B 물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콕을 딱 열면 물은 어디로 흘러요? A 쪽에서 B 쪽으로 흐르겠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흘러가겠죠. 당연하죠. 물이 흐른다라는 건 흐름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 흐름은 왜 발생된 거야? 그렇죠. 수압 때문이죠. 수압.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높이인데 얘는 이만큼의 높이야. 이만큼의 높이의 차이 때문에 뭐가 발생했어? 수압이라는 게 발생했잖아. 수압은 왜 발생했냐? 그러면 물의 높이 차이 때문에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물의 높이 차이를 물의 위치 차이, 수위의 차이 때문에 수압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수압이
왼쪽 통을 A통, 이쪽 통 B통이라면 A통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마이너스 전하가 가득 차 있는. 가득 차 있어. 근데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별로 없어. 그치? 그럴 경우에 콕을 딱 열면은 전하가 어디서 어디로 쏟아져 나갈까? 그렇죠. 똑같이 A에서 B쪽으로 전하가 쏟아져 간다는 겁니다. 뭐가 흐른다? 전하가 흐른다. 전하가 흐른다는 건 뭐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왜 전류가 흐릅니까? 이 높이차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똑같이. 그치? 이 높이차를 뭐라고 하냐? 얘는 밑에 이만큼의 높이가 이만큼의 높이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압력을 물의 높이차 때문에 생기는 걸 수압이라고 한다면 전기의 높이차 때문에, 전하의 높이차 때문에 생기는 이 압력을 전압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압은 왜 생기냐 그러면 전기들의 전하의 위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위차, 전기의 전하의 위치차 때문에 전압이 발생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압과 같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압이 1.5V짜리야. 높이가 요만큼일 때 1.5V입니다. 이거를 100배만큼 크게 만들어줘. 그치? 100배만큼 크게 만들면 한 110V 가까이 만들 수 있겠죠? 집에서 쓰는 100배면은 전위차를 100배만큼 커지게 하면은 집에서 쓰는 만큼의 전압을 유도할 수 있죠. 그치?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에어컨 돌릴 수 있어요. 이런 1.5V 건전지 한 100개 붙이면, 그치? 150V 나올 거 아니야. 그치? 150V 나오면은, 저는 에어컨 돌릴 수 있어요. 건전지 100개 연결하면 됩니다. 가능하겠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 차이,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회로를 볼게요. 전기회로. 전기회로에 전구가 이렇게 있고요. 전지가 있어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요. 전구를 표현해서 스위치를 띡 닫으면 전구에 불이 땅땅땅땅땅 들어오죠. 이 그림과 뭘 비교할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물을 저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려주면 물이 여기 쌓이겠죠? 여기 팔팔팔 쌓여있어. 쌓여있으면 팔팔팔 나오고 있는 거고, 물이 쌓여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물도 팔팔팔팔 내보냅니다.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냐? 이렇게 물레방아를 설치합니다. 물레방아 설치해요. 물레방아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물레방아 밑에 물이 보이겠죠? 이 보인 물을 다시 뽑아서 펌프로 다시 넣어줍니다. 자, 그 가운데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가, 얘는 물레 방아, 얘는 파이프 속에 흐르는 물, 이렇게 비교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했을 때 각각이 의미하는 것들은 뭐냐, 이게 문제예요.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 봐봐. 펌프가 물을 저 위로 올려주지 않았다면 물은 흐르지 못하지. 물이 흐르게 만든 게 펌프라는 얘기예요. 물을 흐르게 하는 게 펌프라고. 여기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전지죠. 즉 펌프가 뭐야? 펌프가 전지예요. 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펌프가 전지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을 올려. 물이 팔팔팔 흐르죠. 어디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 흐르죠. 파이프가 뭐야? 도선. 이때 흐르는 물이 뭐야? 전하라는 말로 전류죠. 전류 하는 거죠. 그때 이게 물을 올려준 이유가 뭐야? 물레방아 올려준 거잖아. 여기서 뭐 하려고 전선 켜준 거야? 불 켜려고, 그치? 물레방아 방향입니다. 바로 꼬마 전구죠. 전구가 물레방아니다. 밸브가 그 물이 통할 수 있냐 없냐 결정하는 거지. 이때 뭐? 스위치. 밸브가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비유되는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지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초등학교 때 뭐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힘이 세져요. 하지만 오래 쓸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병렬로 연결하면 힘은 세지지 않아요. 그대로인데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배웠어.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중딩 버전으로 그림으로 기록할 건데, 자, 직렬로 전지를 연결한다는 건 이런 그림과 똑같아요. 첫 번째, 직렬로 연결한다는 건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에 물이 흐를 텐데, 이렇게 물통 하나를 연결합니다. 물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으면은 이만큼의 높이 차를 보이죠. 이만큼의 높이 차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 얼마야? 1.5V라고 봅시다. 근데 직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 뒤에다가, 전지 뒤에다가 꽁무니에다가 또 하나의 물통을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그치? 그러면 이만큼으로 직렬을 연결하면은 높이 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졌죠? 전체 1.5짜리 두 개가 이만큼 됐으니까 얘가 혼자서 이만큼 누르던 압력이 1.5였는데 지금은 엄청 커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누르는 압력이 더 커졌겠지? 몇 볼트로? 3볼트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세져요. 하지만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오래 쓸 수는 없어요. 이 그림으로 연결을 해주죠. 그럼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다면 첫 번째 물통을 연결합니다. 연결해요. 자, 물통은 물이 가득 차 있더라도 높이차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1.5라는 압력밖에 못 주죠. 그치?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나란할 병자죠. 나란하게 물통 하나를 또 연결하는 거야. 헐. 높이가 올라가나요? 높이가 올라가지 않지? 나란하니까. 똑같은 높이잖아. 같은 높이니까 얘도 이렇게 남기가 얼마야? 1.5점. 두 개 합치는 거 아닙니다. 나란하게. 각각이 1.5씩 하니까 요 녀석은 큰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선은 큰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선은 1.5V라는 압력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통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리고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힘은 일정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마이너스극 뒤에 플러스극 연결되어 있죠. 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있죠. 직렬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줄룩 연결된 걸 말하고요. 병렬이라는 건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된 것을 병렬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전지의 직병렬 연결이 됩니다. 전압대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전기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 후에 전압대 전력에 정리할 거예요. 지금 전압대 전력을 배우면 암기밖에 안 됩니다. 암기하기 싫거든요. 다 배우고 나서 전압대 전력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중에 1번, 2번, 5번, 6번 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시작.